기온이 오르고 햇빛이 강해진 이맘때 피부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.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그런 백반증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셨나요? 이 백반증은 피부에 나타나는 하얀 반점 형태의 병변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서 단순 미용 질환으로 치부에 방치하거나 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그런 질환일 수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이 질환을 키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최영수 원장입니다. 피부에 있는 이 멜라닌 색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크기 및 형태의 이런 백색 반점들이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후천성 탈색소 질환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구의 약 0.5에서 2% 정도가 겪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. 인종이나 지역에 따른 그런 발병 빈도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발생 연령은 다양하지만은 보통 20세 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백반증 환자의 50% 정도로 이럴 정도로 조금 젊은 층에 잘 생기고 있습니다. 이 질환은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었을 정도로 현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발생되어 온 그런 피부 질환입니다. 네, 백반증의 발생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백반증 환자의 약 30% 정도에서 이 가족력이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 요인이 의심되고는 있습니다. 또한 이제 스트레스나 외상, 일광 가상 등이 이제 백반증 발생에 보조적으로 또 작용하는 원인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. 백반증 환자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색소 세포, 즉 멜라닌 세포를 이 면역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공격해서 죽인다는 그런 자가 면역설이 비교적 유력하게 인정되는 그런 학설이고요.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신경 세포가 항물질을 분비해서 주변의 색소 세포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그런 신경체액설도 있고, 또 멜라닌 세포가 스스로 파괴되어서 백반증이 생긴다는 그런 색소 세포 자가 파괴설, 이런 설들이 있는데요. 이런 설들이 따로따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그런 가설이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학설도 이 백반증을 100%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. 네, 사실 백반증을 가진 젊은 환자들 중에는 이 백반증이 유전될까 걱정이 되어서 결혼도 좀 꺼리고, 또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갖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. 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제 백반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 백반증 환자가 이제 보통 한 10%에서 40%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고는 되고 있는데, 보고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10%, 20% 정도에서 이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성인 백반증보다는 소아 백반증 환자에서 이 성인보다 가족력이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소아 환자들은 유전적 소인을 조금 더 가지고 태어난 걸로 이렇게 그래서 백반증 일찍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백반증 발생은 이런 유전적 요인 말고도 다른 후천적인 그런 인자들이나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반증 환자들이 후손들에서 백반증이 반드시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듭니다. 또 백반증이 또 전염시키는 그런 질환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피부 접촉에 이런 것에 있어서 꺼리낄 필요가 없습니다.
네, 백반증은 사실 뭐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를 다양하게 가지고 이렇게 백색 반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경계부를 따라서 그 주위가 조금 더 검게 가색소 침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홍반성의 경계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런 경우에는 이 백반증이 좀 번지는 이런 형태에서 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대부분은 이제 다양한 형태 그냥 백색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백반증 외에도 백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 백반증이다 이렇게 뭐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진단을 내리거나 또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도록 이런 증상이 생기면 꼭 그 담당 의사의 진찰을 받고 지시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. 백반 부위에 보면은 또 그 모발 색깔이 이제 하얗게 탈색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그 간혹 어떤 경우는 이제 이 피부부터 하얘지는 게 아니고 이 모발 색깔부터 먼저 탈색이 처음 생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정상은 사실 그 피부 어느 부위에나 다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양상은 다 그 개인차가 또 있습니다. 손발이나 무릎, 팔꿈치 등에 이제 뼈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딪히는 부위나 또 눈 주위, 입 주위 이런 부위에 구멍이 있는 그런 주위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전신형의 경우에 막 온몸으로 이렇게 번지는 그런 전신형 백반증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반점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나중에 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소형 같이 보여서 치료에 잘 반응하다가 거의 완치되는 듯 하다가 또 얼마 후에 보면은 전신증으로 바뀌어서 다른 여러 부위로 번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 백반증이 생겼을 때 이게 국소형 백반증인지 또 나중에 전신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 얼굴에 이제 한두 개 있던 반점이 거의 완치되어서 뭐 치료를 잘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몸통에까지 막 생기는 그런 환자를 보면 사실 이 피부과서로서도 정말 이제 뭐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백반증 중에서도 조금 범위가 넓은 경우에도 분절형이라고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한쪽 편으로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진행된 경우이지만은 더 이상 많이 번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비교적 여유가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병원에서 시행하는 백반증 치료로는 이제 몸 전체에 많이 생겼을 때 전신적으로 쪼아주는 그런 광선 치료가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그 엑시머 레이저 치료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과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뭐 복용한다든지 바르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사용했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 외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또 수술적인 방법으로 흡입수포 표피 이식술과 또 모내기 하듯이 이 정상적인 피부를 미니 펀치를 이용해서 떼내어서 백반증 그 부위에 모내기 하듯이 심는 그런 SST라는 미니 펀치술을 이용한 그런 피부 모내기 이식술 이런 방법들이 수술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러한 치료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병의 정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하게 상담 후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성인 그 백반증 환자들의 그 일부에서 그 심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백반증의 원인일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스트레스가 백반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은 백반증이 생긴 그 스트레스가 또 백반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백반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백반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좀 느긋하게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더 치료가 잘 되니까 이런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